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어,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 날 모였었던가요? 네. 네. 그러고서 일주일을 만에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어,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어, 화요일 날 쉬고, 지금 금요일 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동안에 다들 잘 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경기 북동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경기 북동 지역이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 중에 오른쪽이 경기 북동 지역이에요. 가운데 서울이 있고 그 서울 이제 밑에 요 부분이 경기 서남 지역이에요. 지역으로 보면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여기 많이 그 이슈가 되는 그런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눠볼 때 이쪽은 엄청 넓죠. 경기 북동 지역은. 네, 경기 서남 지역은 지역은 작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법에서 공부해야 될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공부하고 있는 장소 중에서 제가 이제 번호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250번. 예, 250번대예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번호일까요? 가평 양평이니까 5번이에요, 5번. 예, 맞아요. 가평 양평이니까 5번.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5번이 이제 지우기 전에 본다면 여기 가평. 가평이 네, 가평 가평. 양평. 여기가 바로 250번대예요. 250번대는 50번대로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네. 지난 일주일 전에 제가 기억법 마치면서 이 50번이 기억법에서 모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50번을 가지고 책을 썼다 그랬어요. 그 책이 태교교육법이라는 책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느 부모든지 소망이 우리 아이가 정말 기억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다 부모의 소망일 거예요. 로망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그것이 이제 다 부모들의 마음일 텐데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부터도 이제 그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태교인 거죠. 그래서 뭐 산모가 그 임산부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그림을 본다든지 뭐 좋은 글을 읽는다든지 뭐 좋은 운동을 한다든지 막 하여튼 뭐 태아에게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아이에 대한 그런 투자는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민족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자녀 교육은 정말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렇게 했던 그 힘이 지금이 그런 우리 이렇게 아무 지하자원도 없고 진짜 국토 면적도 정말 작은 이런 나라가 세계에 그 거의 뭐 10위권 안에 든다 할 정도의 그런 위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저변에는 바로 교육이라는 게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런 그 교육 부분에서도 정말 이르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하는데 아무튼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아이가 정말 잘 훌륭한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머리가 좋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겠죠. 근데 그 머리가 좋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첫째로 이제 기억에 대한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을까 한 것을 이제 적용을 해본 것이 바로 그 태교 기억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 기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영향이 태아에게 간다라는 그런 논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모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냥 이렇게 다닐 적에도 학교를 다니거나 뭐 이제 그런 신분 일적에 그때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많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기억법에서 본다면은 공간기억법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공간. 그래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파생시켜 나가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결해가는 그런 기억법인데, 그래서 기억법은 이제 공간기억법인데 그 공간을 갖다 나눌 때 100개의 그런 공간으로 나눠갖고 각 공간마다 어떤 해시태그를 정해서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50번에서부터 59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기억법에서 50번에서부터 59번은 어디예요? 지역은? 관악구 지금. 서울에? 관악구. 예, 관악구예요. 관악구, 서울에, 강남에 있는, 예, 관악구가 50번부터 59번까지예요. 그럼 50번은 어딜까요? 관악구에? 관악산 호수공원. 예, 관악산 호수공원이에요. 50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손오공이 어딜 간 거예요? 관악산 호수공원을 예, 갔어요. 관악산 호수공원에 가서 뭐 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손오공이 예, 좀 물하고 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이제 배울 때도 250번이겠죠. 250번은 어딜까요? 자라섬. 예, 자라섬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평에 있는 춘천 뭐 춘천까지는 안 가죠. 가평에 있는 안전 그런 그 재즈섬으로 유명한 그런 그 섬이에요. 이게 자라섬이라고 해서 그, 아, 그 섬 앞에 바라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자라목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 자라목처럼 생긴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갖고 그 섬의 이름을 자라섬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그 재즈 페스티벌이 거기에서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10월 달 그쯤 가을에 그 재즈 페스티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몰려오게 되거든요. 거기가 바로 50번이에요. 250번 자라섬. 근데 우리 서울 관악구에서는 관악산 호수공원이에요. 그 자라섬도 관악산 호수공원도 물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자라섬이니까 물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관악산 호수공원도 물이 있어요. 물이 물이 있겠죠. 있어요. 호수공원이니까, 호수니까. 예, 그래서 50번이 거기 지역일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그 오이를 먹은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대 기술사. 네, 서울대 기숙사예요. 거기가 몇 번이에요? 252번. 52번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시태그를 연상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그 장소를 기억해내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인데,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이제 다 공간이 중요해요. 전부 다. 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타겟을 이제 공부를 잘하는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뭐 아이를 잘 교육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이제 가장 엄마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스카이 뭐 이런 쪽에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거기를 기점을 해갖고 이제 그 책을 쓴 것이 바로 태극기억법인데 그 태극기억법에서는 50번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할 차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가평과 양평이. 그래서 여기 가평과 양평은 그냥 50번은 아니고 경기 북동 지역이니까 앞에 100단위가 200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번에서 259번까지 해당하는 장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250번이 가평과 양평이다 하는 걸 조금 전에 봤고요. 그래서 50번, 250번이 여기 있는데 자라섬이라고 해서 재즈 축제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보면 이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화원. 굉장히 그 뭐랄까 야생화라든지 이런 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바로 그 자라섬하고 같이 이렇게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즈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그런 그림인데, 이화원은 이자가 두 이자예요. 두 이자에다가 화는 화합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경기도 지역에 모여서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화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보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화원. 예,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그래서 자라섬 이제 그 안에 그 소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뭐 서도, 중도, 남도 뭐 이래가지고 그 섬을 갖다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가고 어디는 뭐가 있고 중도에는 뭐가 있고 남도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블로그 글 보면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라섬에 지금 누가 왔다고요? 손오공이 네, 왔어요. 손오공이 왔어요. 손오공이. 자, 손오공이 관악구에서는 어디를 갔어요? 호수공원. 네, 호수공원. 안산 호수공원을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오일장이에요. 오일. 오일장이에요, 오일장. 참기름, 들기름 하는 그런 오일도 되고, 또 오일. 우리 자동차 주유하는 것도 오일이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했거나 저렇게 했거나 다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서 오일장이 열렸을까요? 서울대 호암. 서울대는 이제 네. 호암 교수회관에서. 호암은 누구의 호예요? 이병철. 삼성 그 그룹의 전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았고,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다음으로 누가 승계됐어요? 이재용이. 이재용이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병철 삼성그룹의 회장이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어떤 이렇게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됐다고 할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병철 씨의 원래 그 생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읽었을까요? 윤희 선생님이 말하려고 했었는데, 대구. 대구죠, 대구. 대구의 네. 삼성 쌀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네. 삼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호암 이병철 하면 굉장히 아주 정말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삼성에 그 이병철 씨가 있다면 현대는 누가 있을까요? 정수영. 정주영이죠. 그렇게 쌍벽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병철 그 회장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되겠는데, 그때 당시 막 컴퓨터가 초창기 그 PC라고 해갖고 이제 나타난 그런 때예요. 그래갖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전에는 막 바이러스가 옮겨진다 하고 막 컴퓨터 그 디스켓, 예전에는 디스켓 썼어요. 지금 USB 뭐 이런 걸로 쓰지만 예전에는 3.5인치짜리 또는 5.25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 갖고 그런 것들 이제 들고 다니고 하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묻었다 그래갖고 막 그걸 깨끗이 닦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닦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고객들의 그런 계좌를 갖다가 변제시켜 갖고 은행 이율 같은 거를 막 바뀌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예금해가지고 정기 예금해서 1년 뒤에 1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뭐를 건드려 가지고 막 그게 1,200만 원이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캐치를 못하는 거죠. 바이러스 저기를.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사고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병철 씨를 겨냥해갖고 만든 바이러스가 뭐라고 했어요? LBC 바이러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이병철, 이거를 영어의 이니셜 첫자를 따서 LBC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13일에 금요일만 되면 발동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13일에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공포의 날. 공포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13일의 금요일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기독교에서 출발이 됐어요. 기독교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처형을 당해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혀갖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어떤 날이냐면 13일에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금요일 그날 이렇게 돌아갔다 해서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셨다 이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하셨다는 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3일에 금요일에 나타나는 바이러스를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바이러스.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그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이러스라는 말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LBC 바이러스 때문에 예루살렘 바이러스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이러스의 그런 그 초가, 뭐,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호암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호암 이병철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51번이 어디라고요? 서울대 호암 서울 교수님. 네, 포항 호암 교수회관이 이제 그 51번 해당이 돼요. 여기 가평 양평에서는 어디에서 5일장이 열렸어요? 고유 스무건. 예,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하는 이 수목원의 어떤 그 전기를 이뤘던 큰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아침고요 수목원 개인이 만든 그런 그 수목원인데 굉장히 넓고 잘 해놨어요. 지금들은 우리가 곳곳에 수목원이 많아요. 대전만 해도 어디에 있어요? 한반. 예, 한밭수목원이죠. 또, 한밭수목원 예, 한밭수목원이 또 대전에서 가까운 또 어디 있어요? 세종. 예, 맞아요. 세종에, 세종 국립수목원 거기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이런 수목원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5일장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번이에요? 251번 25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이를 먹은 지역이 있어요. 오이. 서울대. 아, 네, 여기. 서울대 푸티 기숙사에서 프랑스 있고 여기서는 뿌띠 푸티 프랑스라고 돼 프랑스 있어요. 뿌띠 프랑스. 그래서 여기 프랑스 하면 상징적인 게 뭐예요? 에펠탑. 에펠탑 에펠탑이 프랑스의 상징이잖아요. 구스타프 에펠. 그때도 아마 그 엑스포인가 뭔가 열리는 걸 기념해 갖고 이 철로 된 이 탑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이 탑을 만들었을 때 에펠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비난을 받았을까요? 비난을 받았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왜 비난받았을까요? 그걸 해서 뭐예요? 이렇게 훌륭한 그런 건물을 저기 뭐야 그러니까 구조물을 지었는데 왜 비난을 받았을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응? 비난을 받았는데 파리하면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예술의 고향, 예술의 도시 예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예술의 나라. 네. 응? 그래갖고 천국이다. 굉장히 멋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프랑스예요. 네.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비교를 하자면 마치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그런 관계하고도 비슷한데, 어쨌든 두 나라, 영국을 보면 약간 절도 있고 막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프랑스는 좀 낭만적이고 좀뭐 이런 예술적인 그런 부분에 치중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하면은 항상 그 그러니까 미술적인 거, 예술적인 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구스타프 에펠이 저기, 뭐야, 에펠탑을 지었을 때 파리 시민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예술적인 이 도시에 철로 된 그런 물건이 그런 게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갖고 반대를 엄청 했는데 그 반대에 무릅쓰고 이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거 하나 가지고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관광 수입으로 뭐 이렇게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세계적인 그런 건물이에요. 이 탑을 하면서 이 탑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그런 생각을 하고 제일 꼭대기 가면 전망대가 있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파리 시내를 이렇게 쭉 둘러보는 거죠. 음.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에 가야지만 이 에펠탑도 보고 프랑스의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프랑스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프랑스를 경험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조성을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 가평에 뿌띠 프랑스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에펠탑도 있고 이 주변의 건물을 보면 마치 프랑스식의 그 유럽풍의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뿌띠 프랑스라고 했는데 프랑스를 갖다가 앞에 뿌띠라는 말 붙였어요. 뭐예요? 작은. 예쁜. 예쁜. 귀엽다, 앙증맞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티. 프랑스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실제가 큰 저기지만 우리나라에가 옮겨다 놨어요. 여기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주택 같은 걸 지을 적에 실제 프랑스에서 생산한 그런 나무, 뭐 가구,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여기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느라고. 그래서 뿌띠 하면은 작고 귀엽고 앙증맞고 하는 예쁜. 그런 뜻을 예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프랑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응? 이 프랑스를 여기 한국에다가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뭐를 많이 먹는다고요? 오이. 오이를 오이. 먹어요, 오이를. 오이를 많이 먹어요. 실제 오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뿌띠 프랑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52번. 252번입니다. 2번. 그다음에 53번으로 갈게요. 53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 53. 자, 그러니까 오삼불고기를 먹는데 오삼불고기 하면 뭘까요? 오징어하고 삼겹살. 예, 두 가지를 결합한 거죠. 오징어하고 삼겹살을 섞어서 만든 불고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뿌띠 프랑스가 프랑스를 갖다 옮겨다 놓은 거라면 또 여기 그 옆에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이 있어요. 스위스 하면은 뭐 산악으로 해갖고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 여기를 기점을 해갖고 그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도 막 나오죠. 예. 그 영화가 아주 우리 어렸을 적에 봤던 영화일 거예요. 최근에도 몇 번 이렇게 리바이벌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던데 그 영화가 뭐예요? 음악의 소리라고 해요. 사운드?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 그죠? 사운드 오브 뮤직. 거기는 아마 스위스, 오스트리아 막 이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이제 어쨌든 그 스토리들이 있죠.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에가. 그래서 막 그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국경을 막 넘어가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올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런 상황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죠. 에델바이스. 그래서 하얀색의 그런 그 꽃인데 어쨌든 스위스를 여기도 뭐 이렇게 그 옮겨다 놓은 그런 그 풍광을 자랑하고 있어요. 뿌띠 프랑스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 뿌띠 프랑스가 먼저 조성이 되고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은 그 뒤에 이제 여기도 또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스위스까지 가지 않아도 이쪽에 가면은 마치 뭐 그렇게 그 어떤 서유럽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 저기 충남에도 이런 마을이 있었죠? 맞지? 그 유럽에 온 듯한 아침 고요 20번인가? 아니 충남에 아, 저기 홍성에 있는 거야? 예 홍성 그쪽에 예, 홍성. 홍성이 아니고 거기가 온양이나 그쪽일 텐데 뭐냐? 어디였죠 거기가? 맞아 홍성인 것 같아요. 홍성 그 저기 50번이니까 예. 지중해 마을 네. 지중해 마을 생각나세요? 그래서 하나는 거기도 그 뭐야 지은 건물들이 마치 그 유럽의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도 사진 찍으러 많이 와요. 여기가 50번대가 아니고 820번대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820번대 아산에 있어요. 지중해 앞에 갖고. 그래서 지중해 마을이 거기에 그때 그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중해 마을에 뭐가 떨어지냐면 막 큰 뭐가 떨어졌어요. 폭탄이 6.25 그 전쟁처럼 큰 그래서 거기가 825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뿌띠 25번. 프랑스랑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을 네. 설명하려다가 거기로 갔어요. 825. 홍성에는 아침고요 스모곤과 비슷한 그런 네. 그 화원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침 고요 20번. 그 그림이 있는 정원. 네, 그림이 있는 그림이 있는 정원. 정원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거기 그 그림이 있는 정원에 누가 그림 그려요? 아들이 붓으로 아들. 저기 뭐야 장애인이라 붓으로 네. 입으로 이불.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입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가 있다 그랬죠. 네. 예, 그 아들이 그 뭐야 추락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 네. 전신이 마비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거기다가 식물원을 세운 거예요.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를 해요? 그림을 그림하다.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림을 입으로 그리는데 마비됐으니까 뭘로 그려요? 입으로. 입에다 붓을 물고 그 붓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런 그림을 그런 화가를 뭐라고 그래요? 구필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입구자 써가지고 입에다가 붓필 네. 붓을 물고서 그림을 그린다. 그게 거기가 이제 그림이 있는 정원인데 그 홍성에 있어요. 지금 홍성은 충청남도에 뭐가 됐어요? 도청 네, 소재지. 도청 소재지가 됐죠. 내포 신도시 해갖고 홍성이 충남의 그 뭐랄까 중심이 됐어요. 그 도청이
이렇게 전체적인 충남의 위세로 본다면 어디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도시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할 때는. 대전은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빼고. 충청보다는 뭐 서산 이런 데가 더 큰데. 서산? 거기보다도 더 큰데. 천안? 그죠? 천안이죠. 천안으로 가요. 천안이 이제 대전 다음으로 크잖아요. 네. 천안일 텐데, 천안의 그 위치가 충남에서 볼 적에 그렇게 저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청 소재지 놓고 옥신각신 하다가 천안으로 하냐, 공주로 하냐, 뭐 홍성으로 하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홍성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거기를 이제 그 잘못 도청을 갔어. 옮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포 신도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홍성에 바로 이 그림이 있는 정원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몇 번일까요? 855번 855번. 예. 그림 있는 정원에 거기에 뭐가 막 돌아다녀요. 꼬꼬다. 꼬다. 깨끗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주워 먹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이 55번. 55번. 855번이다. 800자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충남이니까. 지역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800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800은 그런데 755번은 어딜까요? 대전. 대전. 700이니까 어딜까요? 충남일까요? 음성 충북일까요? 꽃동네. 음성 꽃동네. 예, 예. 그러니까 충북이에요, 충남이에요? 충북. 충북이죠. 충북. 충북은 충북. 우리가 그 100단위짜리가 어떻게 돼요? 7개. 7자. 800은 대전 충남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 충북에. 꽃동네, 꽃동네라고 지금 병림쌤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거기가 755번. 55번. 음성. 음성 지역이 음성. 750번대예요. 755번. 거기 음성 꽃동네 뭐가 돌아다녀요? 꼬꼬다리 꼬꾸닥이 돌아다녀요. 자, 여기 대전 충남에서는 꼬꾸닥이 어디 돌아다니는데요? 그림 있는 정원. 그림이 그림이 있는 있는 정원을 정원. 돌아다닙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 우리 경기 북동 지역에서는 역시 꼬꾸닥이 돌아다녀요. 어딜까요? 희미원. 여기 있죠. 세미원이에요. 세미원. 세미원은 여기 특징이 뭐예요? 세미원은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어떤 곳이 있어요? 아, 연꽃이 연꽃이 많이 많아요. 연꽃이 아주 많은 연꽃을 일부러 조성을 해서 여기 만든 거예요. 이 뭐랄까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막 오염으로 막 물 같은 것들이 그 이제 뭐 그 뭐랄까 홍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막 각종 오물들이 떠내려오고 막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근데 이 수질을 정화를 해야 되겠어요.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여러 가지 쓰다가 결국에 여기다 연꽃을 심은 거예요. 연을. 이제 물을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연꽃을 굉장히 소중한 그런 또 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렇게 깨끗이 피어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미연이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하나의 단지를 해갖고 그런 뭐랄까 관광 자원으로 쓸 정도로까지 된 거죠. 그래서 세미연 하면은 이 그림이 있는 정원하고 그렇게 멀진 않을 거예요. 여기가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세미연이 있어요. 여기 내 두물머리 여기도 있고 그런데 이 두물머리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55번이에요. 세미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꼬꼬다리 자, 있어요. 꽃고닥이 연꽃 뭐 뜯어먹고 사나? 쪄먹고 사나? 하여튼 그래요. 꽃고닥이 여기 있어요. 55번이에요. 자, 53번 하다가 55번으로 갑자기 갔는데, 예, 그래서 53번에 오삼불고기 있었고, 여기는 55번.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 전국적으로 50번대 연결된 것은 다 같이 기억해두면 더 좋아요. 그래야 우리 내 세포가 어떻게 되냐? 이거 생각했다 저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완전히 그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요. 아, 그때 뭐였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855번이 지금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고 했잖아요. 충남에. 네. 755번은 어디예요? 음성 네, 꽃동네. 우선 끝동네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가 53번이잖아요.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이 네. 우삼불고기 먹었어요. 그럼 충남에서는 우삼불고기 어디서 먹었을까요? 오삼불 성보고를 53번. 얘는 홍성 그쪽이거든요. 853번. 나는 한 명은 생각 기념관. 만해 한영문 만해. 생가가 바로 853번이에요. 만해 한영문은 뭐 직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직업이 뭐였을까요? 신부. 신.
시인이에요, 시인. 스님, 승려잖아요. 승려이면서 시인이면서 또 애국 운동한 애국자이고 뭐 이렇잖아요. 한용은 그 스님이 저기가 뭐를 드신 거예요?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 스님이 불고기를 드셨어요. 말이 될까요? 안 먹어. 요즘에 먹는 것 같아. 네, 요즘에는 드시기도 하나. 아니 근데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스님들은 안 드시고 응. 조금 날라리 스님들이 많이 드세요. 다 똑같아요, 어쨌든, 어디든지. 어쨌든 간에 뭐 드시든 안 드시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여기 기업법에서는 오삼불고기를 드신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육식을 안 하잖아요. 네. 아이고. 살생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이제 채식 위주의 그런 식사를 하는데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오삼불고기를 드신 거예요. 만해 한용운 생가가 바로 홍성에 있는데 거기가 그래요. 근데 만해 한용운 쌤 이렇게 막 오삼불고기를 드셨는데 그 옆에 오이를 드신 분이 있어요. 오이? 김재하진 장군. 예, 김자진 장군은 짜진 장군. 아주 수박하게 오이만 드셨어요. 바로 그 옆에 52번이 김자진 장군 이자리 생가예요. 장군 생각. 그 홍성에는 그런 그 인물들도 참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거기가 또 충남의 도읍지이기도 했었죠. 공주로 오기 전에 홍성에 있다가 공주 왔다 공주에서 다시 대전으로 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4번 할게요. 54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오사마 빈라덴. 오사마 빈라덴. 오사카 오사카.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적으면 오사카까지 오사카. 했죠. 오사마 빈 라덴 하면은 뭘 생각해요? 테러. 테러. 항상 그 테러를 생각하죠. 9.11 9월 12일.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이거를 생각하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막 이렇게 폭파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여기에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또 먹으러 동물머리 왔어요. 양조리. 너무 여기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뭘 먹었을까요? 핫도그. 양수리 두물머리 여기 하면 유명한 게 핫도그라고요 해 지금. 그 핫도그는 어떤 핫도그예요? 연꽃으로 만든 핫도그. 네, 맞아요. 그 옆에 이 세미연 있죠? 여기에 연꽃이 엄청 나거든요. 여기서 생산되는 그 연잎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그것에 이제 우리 핫도그 반죽하는 거기다 같이 섞어서 이제 만든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핫도그랑 좀 차이가 나요. 그 푸르스름한 밀가루 반죽이겠죠? 거기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씩 각각 다른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와서 그 빛나는 맛을 한 거죠. 그 오사카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핫도그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연꽃처럼? 아니, 이 콕탄처럼 생겼다고 하면 돼요. 오사마 아. 빛나는 쓰는 콕탄. 오사마 빈라덴이니까. 그걸 연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50분 때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좀